본 내용은 수학적 지식이나 이해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학 문제를 기존 방법보다 확실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본 방법은 시험에서 점수 올리기용으로만 사용하세요. 아빠가 가르쳐준 농도 문제 풀이 방법은 쉽게 쉬고 세울 수 있는데 시간이 좀 걸려. 빨리 푸는 방법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 응, 3초 만에 농도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그럼 그 방법만 알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방법은 기본 유형에는 바로 적용되는데 혼합 계산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워. 그래서 기본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 나올 때만 지금부터 하는 방법으로 풀면 돼. 이 방법은 시소의 원리와 같아. 시소라고? 예를 들어 볼게. 시소 양쪽에 몸무게가 다른 사람이 앉았다고 해볼게. 시소가 균형이 맞으려면 두 사람이 중간 받침점에서 얼마나 떨어져야 할까? 내가 알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봤다면 정답이야. 옛날에 친구가 시소 타다가 친구가 갑자기 일어나 엉덩이가 무지 아팠던 트라우마가 있거든. 무거운 사람은 받침점에 가까워져야 하고 가벼운 사람은 받침점에서 멀어져야 하지. 맞아. 이것을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지. 즉 몸무게와 받침점까지의 거리의 곱은 양쪽이 같아야지. 그런데 이게 농도하고 무슨 상관이야? 농도도 마찬가지야. 소금물의 양을 몸무게, 농도를 거리에 대응해서 두 소금물을 섞었다면 더 많이 넣은 소금물 농도에 가까워져. 예를 들어 10%의 소금물 1g과 20%의 소금물 1톤을 섞으면 거의 20%에 가깝겠지? 너무 극단적인 것 같은데. 두 소금물을 섞는 경우 받침점이 두 소금물을 섞은 후 농도라고 하면 소금물의 양 곱하기 원래 농도와 섞은 후 농도의 차이를 곱한 것은 양쪽이 같아야 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한데 이걸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어. 예전에 풀었던 4가지 기본 유형의 문제를 이 방법으로 그대로 풀어볼게. 먼저 2가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어. 1. 농도는 퍼센트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2. 그냥 물은 0%의 소금물, 소금은 100%의 소금물이다. 두 번째는 예전에도 했던 거네? 그리고 퍼센트를 분모 100으로 바꾸지 않아서 더 좋은데? 맞아. 그리고 4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이 더 넣는 것과 빼는 것 2가지로 나눌 수 있어. 소금물을 넣는 것, 물을 넣는 것, 소금을 넣는 것은 같은 유형이고 물을 증발할 때만 다르다는 거지? 맞아. 더 넣는 것, 빼는 것 2가지로 구분하면 돼. 문제를 풀어봐야 확실히 알 것 같아. 그럼 예전에 했던 문제를 그대로 풀어볼게. 이 문제 읽어볼래? 6%의 소금물 200g과 9%의 소금물 100g을 섞으면 몇 퍼센트의 소금물이 되는가? 예전에 기본 문제로 풀어봤던 거네? 그럼 칠판을 내려서 풀어볼까? 풀이 방법은 먼저 선을 긋고 왼쪽에는 농도가 작은 것, 오른쪽에는 농도가 큰 것을 적어. 그럼 왼쪽에는 6% 200g, 오른쪽에는 9% 100g을 적지. 그리고 섞은 후 농도는 받침점이 되는데 이것을 찾는 거야. 어떻게 찾아? 왼쪽에 200 곱하기 받침점까지의 거리는 오른쪽에 100 곱하기 받침점까지의 거리랑 같지? 소금물 양이 왼쪽과 오른쪽에서 2대 1이니 농도의 거리는 반대로 1대 2가 돼야겠지. 그렇겠네? 그러면 6%에서 9%를 3등분해서 1대 2로 나누면 돼. 6과 9 사이는 3이니까 셋으로 똑같이 나눈 후 1대2로 나뉘는 점은 7이네? 맞아. 그래서 둘을 섞은 후 농도는 7%야. 이렇게 구하니 아주 쉬운데? 맞아. 이 문제는 비례식을 쓰기 때문에 비례식 풀이법이라고도 할 수 있지. 그리고 오늘 푼 문제가 이 풀이법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야. 그럼 다른 문제는 더 쉽다는 거야? 맞아. 오늘은 처음 시작이라 말이 많았고 다음에는 정말 쉽다는 것을 바로 알려주지. 기대해 보겠어. 승현아, 지난번에 농도 문제 빨리 푸는 방법을 설명했는데 뭔가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정리를 안 했더라고. 왠지 그런 것 같았어. 알 것 같으면서도 정작 문제 풀론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빨리 푸는 방법 정리부터 하고 문제 풀어볼게. 알았어. 문제 푸는 순서는 먼저 선을 그리고 왼쪽에 농도가 작은 것부터 소금물의 양과 농도를 적는데 위에는 소금물의 양, 아래는 농도를 적어. 다음에 아래 받침점을 그리는데 이 받침점의 위치가 섞은 후 농도가 되지. 예를 들어 A% 소금물 Ag램과 B%의 소금물 Bg램을 섞어서 C%가 됐다고 하면 여기서 섞은 후 농도 C, 즉 받침점의 위치에서 각 소금물의 농도까지의 거리를 간단히 PQ라고 하면 공식은 다음과 같이 A 곱하기 P는 B 곱하기 Q가 되지. 쉽게 왼쪽 둘의 곱은 오른쪽 둘의 곱과 같아. 지난번에 시소에 비유한 이유가 양쪽에서 소금물이 누르고 농도만큼 거리가 떨어져 평형을 이루는 모습이야.
그래서 몸무게 대신 소금물의 양이라 하고 농도는 거리에 대응된다고 했구나. 이제 실제 문제 풀어보면 왜 이 방법이 빠른지 바로 알 수 있어. 오늘은 어떤 문제 풀어? 소금물에 소금물 넣기, 물 넣기, 소금 넣기 등 더 넣는 문제 다 풀어볼 거야. 모두 푼다고? 하나 푸는데 얼마 안 걸려서 다 풀어도 돼. 한번 믿어볼게. 이 문제 풀려는 거지? 3%의 소금물 300g에 7%의 소금물을 섞어 4%의 소금물을 만들었다. 7%의 소금물을 얼마나 섞었는지 구하시오. 그럼 먼저 칠판을 내리고 먼저 선을 하나 그려줘. 다음은 농도와 소금물의 양을 적으라고 했지? 그럼 3% 300g과 7% 소금물이 있네. 받침점을 그리고 섞은 후 4%의 농도를 적어. 그리고 구하는 7%의 소금물의 양은 X라 할게. 다음은 받침점부터 양쪽 농도의 차이를 구해봐. 그러면 왼쪽으로는 4 빼기 3이니 1, 오른쪽은 7 빼기 4니 3이네. 이제 공식으로 위아래 곱한 것이 같아서 300 곱하기 1은 3 곱하기 X가 되지. 그럼 X는 100이네. 그래서 7% 소금물의 양은 100g이야. 정말? 완전 쉬운데? 시소 양쪽에서 소금물이 누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다음 문제도 바로 풀어볼까? 이 문제 말이지? 8%의 소금물 300g이 있다. 이 소금물에 몇 g의 물을 더 넣으면 6%의 소금물이 되는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물은 0%의 소금물이야. 선을 그리고 왼쪽에 0%인 물부터 적어봐. 그러면 물의 농도는 0%고 물의 양을 구해야 하니 X라 하고 오른쪽에는 8% 300을 섞고 받침점은 섞는 농도인 6%가 되겠네. 받침점과 양쪽 농도의 차이는 얼마지? 왼쪽은 6이고 오른쪽은 8 빼기 6이니 2네. 이제 식을 세워봐. 그럼 6 곱하기 X는 300 곱하기 2가 되고 X는 100이네. 그게 물의 양이야. 뭐지? 너무 쉽잖아. 익숙해지면 식 없이 바로 답 구할 거야. 이제 소금을 더 넣는 문제를 풀 거야. 이 문제 말하는 거지? 15%의 소금물이 있다. 여기에 소금 50g을 더 넣어 20%의 소금물을 만든다면 처음 15%의 소금물은 몇 g인가? 소금은 농도 100%의 소금물로 해서 풀어봐. 그럼 왼쪽에 농도 15%인데 소금물의 양은 X, 오른쪽에는 100%고 양은 50g이네. 받침점, 즉 섞은 후 농도는 20%라고 했네. 그러면 양쪽으로의 거리는 각각 5와 80이고 이 식은 5x는 50 곱하기 80이고 이것을 풀면 x는 800이네. 처음 15% 소금물의 양은 800g이야. 완전 대박인데? 지금까지 어렵게 풀었던 것이 허무해. 그럴 거야. 마지막으로 부등식은 하나만 풀어보자. 6%의 소금물과 10%의 소금물을 섞어 7% 이하의 소금물 400g을 만들려고 할 때 6%의 소금물은 몇 g 이상 섞어야 하는지 구하시오. 농도 문제에서 답만 구할 땐 부등식, 방정식의 구분이 없어. 그냥 방정식으로 풀면 돼. 그럼 선을 그리고 왼쪽에 6%, 오른쪽에 10%, 받침점은 7%네. 맞아. 그래서 받침점에서 양쪽으로 거리는 1과 3이지. 그런데 섞은 후 소금물의 양만 나왔는데? 양쪽에서 소금물이 눌러 평형을 만든다고 생각해봐. 거리가 1대 3이니 무게는 반대로 3대 1이 돼야겠지? 그래야 거리 곱하기 무게가 같아지겠네. 그러면 400을 3대 1로 나누면 300과 100으로 나누면 되네. 맞아. 왼쪽에서 300, 오른쪽에서 100으로 눌러주면 평형이 되겠지.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6%의 소금물은 300g이네. 잘했어. 참고로 부등식이기 때문에 해석을 하자면 섞은 후 7% 이하가 되도록 하랬잖아. 그렇지. 그러면 받침점이 현재 7보다 왼쪽으로 와야 하는데 그러려면 왼쪽에 6% 소금물이 더 있어야겠지. 더 무거운 쪽으로 받침점이 이동해야 평형이 되기 때문이구나. 맞아. 그래서 문제에서 6% 소금물을 몇 그램 이상이냐고 물어본 거야. 부등식에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둬. 그건 기억 못할 것 같지만 빨리 푸는 방법은 잘 활용해주겠어. 승현아, 이제 진짜 농도 문제 마지막이네. 지난번 농도 문제 빨리 푸는 방법 좋았어. 이번에도 빨리 푸는 거지? 맞아. 지난번은 더 넣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더 빼는 경우, 즉 물이 증발하는 경우야. 이거는 다른 것하고 달라? 공식은 같아. 그럼 왜 따로 풀어? 그림을 그려보면 다른 점이 있어. 어떻게 다른데? 그건 문제를 실제로 풀면서 알려줄게. 이 문제 읽어볼래? 8%의 소금물 250g이 있다. 이 소금물에서 물을 몇 g 증발시키면 10%의 소금물이 되는가? 칠판을 내려서 바로 풀어볼까? 좋아. 먼저 선을 그리고 왼쪽에는 농도가 작은 것,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것을 적으랬지? 그리고 물은 0%의 소금물이라고 했잖아.
그럼 순서는 물 0%, 다음 8%, 그리고 섞은 후 10%가 되네. 여기서 섞은 후, 즉 받침점의 위치가 제일 오른쪽이지. 아, 그렇네. 그럼 균형을 어떻게 맞춰? 여기서 증발하는 것은 밑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거야.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듯? 그렇지. 그래서 받침점을 기준으로 8%의 소금물이 내리는 힘과 증발하는 물이 올리는 힘으로 균형을 맞추는 거지. 아,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문제는 어떻게 풀어? 먼저 받침점부터 물과 8% 소금물까지 농도의 거리를 구해봐. 그럼 물까지 거리는 10이고 8%의 소금물까지는 10 빼기 8이라 2가 되네. 잘했어. 다음은 물과 소금물의 양을 적어봐. 그러면 8% 소금물은 250g이고 물을 구해야 하니 x를 쓰면 되겠네. 이제 지난번 더 넣기 문제처럼 소금물의 양과 거리를 곱해서 양쪽이 같아야 해. 지렛대의 원리랑 같은 거야? 맞아. 받침점을 기준으로 증발하는 물이 올리는 힘 10x는 8%의 소금물이 내리는 힘 2 곱하기 250과 같아야 균형이 맞지. 아, 그래서 식은 더 넣는 문제가 같다고 했구나. 그리고 이 식을 풀면 x는 50이네. 맞아. 그래서 증발한 양은 50g이야. 물이 증발하는 경우도 별거 아니네. 빠른 풀이 방법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1. 선을 그리고 농도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선 아래는 농도, 위에는 소금물의 양을 적는다. 이때 물은 0%의 소금물, 소금은 100%의 소금물이다. 2. 받침점에는 최종 소금물을 적는다. 3. 받침점부터 농도 차이를 구하고 소금물의 양과 곱한다. 이때 더 넣는 것은 아래로, 증발하는 것은 위로 적용한다. 4.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식을 세운다. 이 순서로 풀면 농도 공식 없이도 쉽고 빠르게 풀 수 있겠네. 그런 의미에서 하나만 더 풀어볼까? 그 말이 왜 안 나오나 했어. 이번엔 부등식 하나만 해보자. 농도 문제에서 답만 구할 땐 부등식은 방정식과 같다고 했잖아. 알았어. 이 문제 읽으면 되지. 5%의 소금물 200g이 있다. 이 소금물에서 물을 몇 그램 이상 증발시키면 10% 이상의 소금물이 되는가? 이상이라는 말이 있어. 부등식이기만 하지 같은 문제네. 맞아. 물을 증발시킬수록 소금물이 짜지겠지? 그래서 물이 구하는 값 이상 증발하면 농도가 더 커지는 거야. 이건 승현이가 풀어볼래? 먼저 선을 그리고 제일 왼쪽에는 증발한 물로 농도는 0, 증발한 양은 x, 다음은 5% 200g이고 받침점은 10%가 되네. 다음은 받침점에서 두 소금물까지의 거리로 각각 10과 5가 되네. 소금물의 양과 농도 차이를 곱해서 둘이 같아야 하니 식은 10x는 5 곱하기 200이고 x는 100이네. 잘했어. 그래서 답은 100g 이상 증발해야 해. 이렇게 푸니 정말 빨리 푸네. 그렇지. 이제 시험에서 농도 문제 어려워하지 말고 풀어. 알았어. 땡큐. 아빠, 지난번 영상 마지막에 무슨 말이야? 농도 문제가 끝이 아니었다니. 아, 어떻게 말하나 했는데 사실 농도 문제 기본 풀이는 다 끝나긴 했는데 왠지 빠른 풀이법으로 혼합 문제 푸는 것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마른 풀이법으로 혼합 문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 안 되는 건 아니고 복잡하다고 했지. 복잡하면 안 하면 되잖아. 왜 복잡한지 궁금하지 않아? 안 궁금해. 나는 알 것만 아는 효율적인 사람이야. 그럼 혼합 문제 풀이는 그냥 아빠가 풀어볼게. 그냥 보기만 해봐. 거기까지만 양보해주지. 기본 유형을 혼합한 문제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 뭔지 기억나? 아이, 당연히 기억 못하지. 시험 보고 시험지 태울 때 머리에서도 태웠어. 이런. 중학교에서는 3개를 섞는 경우와 소금물을 2번 섞는 경우가 있었지? 아,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이 두 가지를 빠른 풀이법으로 풀어볼게. 이 문제 읽어볼래? 6%의 소금물에 10%의 소금물을 섞은 후 물 100g을 증발시켰더니 10%의 소금물 600g이 되었다. 이때 12%의 소금물을 얼마나 넣었는지 구하시오. 빠른 풀이법은 시소처럼 받침점 좌우의 농도의 균형을 맞추는 거잖아. 그렇지? 소금물 3개를 섞는 경우는 시소에 3명이 타서 균형을 맞춘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먼저 소금물을 올려놓을 선을 그리고 소금물 3개를 적을 거야. 여기서는 6%, 12%를 섞고 물이 증발했지. 여기서 물의 농도는 0%라 하면 되니 왼쪽에 작은 것부터 쓰면 처음은 0%, 100g, 다음은 6%, 끝에는 12%를 적는데 이 소금물의 양을 구해야 하니 x라 놓고 다음은 받침점을 그리고 섞고 는 농도를 적으면 농도 10%, 소금물 양은 600g으로 적어 놓을게. 세 개인 것만 다르고 방법은 같네? 맞아. 이제 받침점에서 각 소금물까지 거리를 구하면 0%까지는 10, 6%까지는 4, 12%까지는 2가 되지.
그런데 6% 소금물의 양만 없네? 일단 섞은 후 100g을 증발해서 600g이지? 그러면 증발하기 전에는 700g이라는 말이지. 다른 말로 6%, 12%의 소금물의 합은 700g이라는 거지. 12% 소금물의 양이 x라 했으니 6% 소금물은 700-x가 되지. 이제 받침점 양쪽에서 왼쪽에서 누르는 값과 오른쪽에서 누르는 값이 같아야지. 그런데 증발하는 물은 누르는 게 아니라 위로 들어올린다고 했잖아. 오, 잘 기억하고 있네. 그래서 왼쪽에서는 소금물이 아래로 누르고 증발한 물은 위로 들어올려서 결국 아래로 내리는 힘의 합은 소금물로 구한 것에서 증발하는 물로 구한 값을 빼줘야 해. 그렇구나. 왼쪽에서 작용하는 힘은 소금물이 누르는 4 곱하기 700-x에서 증발한 물이 올려주는 100 곱하기 10, 즉 1000을 빼서 이렇게 되고, 오른쪽에서 12%의 소금물이 작용하는 힘은 2x가 돼서 둘이 같으니 식은 다음과 같지. 이제 식을 정리하면 1800-4x는 2x가 돼서 x를 우변으로 이항하고 양변을 6으로 나누면 x는 300이지. 즉 12%의 소금물의 양은 300g이야. 아, 이 방법이 조금 복잡해도 나쁘지 않은데? 할만하지? 이제 두 번 섞는 경우도 풀어볼까? 역시 아빠가 푼다면 들어주겠어. 이 문제 말하는 거지? 농도가 서로 다른 두 소금물 A, B가 있다. A를 100g, B를 200g 섞으면 8%의 소금물이 되고 A를 200g, B를 100g 섞으면 9%의 소금물이 된다. 이때 소금물 A, B의 농도를 구하시오. 이 문제는 소금물을 두 번 섞기 때문에 두 번 그림을 그리고 식도 2개 나올 거야. 그럴 거라고 예상했어. 그럼 선을 2개 그리고 A의 농도를 X, B의 농도를 Y라 할게. 그런데 X, Y 중 어느 농도가 더 작은지 몰라서 어느 것부터 써야 할지 모르겠어. 시소에서 무거운 사람, 가벼운 사람 바꿔 앉아도 균형이 맞잖아. 여기서 농도 순서를 바꿔도 상관은 없어. 그렇군. 왼쪽은 A, 오른쪽을 B의 소금물을 적을게. 처음은 X 100, 다음은 Y 200을 적고 두 소금물을 섞은 후 농도는 둘 사이겠지? 그래서 받침점, 즉 섞은 후 농도 8%는 중간에 적어. 다음은 왼쪽에 X 200, 오른쪽에 Y 100을 적고 받침점을 중간에 만들어서 9%를 적어. 다음은 받침점부터 양쪽으로 거리를 적는데 거리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하니 왼쪽 그림에서는 8-x, y-8, 오른쪽 그림에서는 9-x, y-9가 되네. 이제 좌우가 균형이 맞으려면 처음 식은 100 곱하기 8-x는 200 곱하기 y-8이고 다음 식은 200 곱하기 9-x는 100 곱하기 y-9가 되지. 미지수는 X, Y고 식이 두 개니 연립방정식이네. 맞아. 먼저 양변을 100으로 나눠 수의 크기를 줄이고 두 식의 괄호를 풀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식을 세울 수 있지.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 위에 있는 식의 2배를 해주면 x를 지울 수 있고 3y는 21이니 y는 7이고 이것을 처음 위의 식에 대입하면 x는 10이 돼서 a는 10%, b는 7%가 되네. 처음에 왜 복잡하다고 한지 알 것 같아. 그래도 원래 푸는 방법보단 나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행이네. 이제 진짜 농도 문제 다 푼 거지? 이제 정말 농도 문제 끝. 다음부터는 속도 문제야.